자, 수학 시간입니다. 180페이지를 피세요. 자, 지난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문제 중요한 내용을 하고요. 바로 다음 챕터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16, 17번은요. 시험에 무조건 냅니다. 연습 문제 좀 미리 얘는 좀 선생님이 땡겨서 풀겠습니다. 이 두 개는요. 너무 중요해서요.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연립방정식을 풀면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다 보니까 근이 총 최대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만 나와야 합니다. 그럼 하나만 나오도록 얘를 어떻게든지 간에 표현을 해 주세요 라는 건데, 너희들이 아직 요거는 1차원표니까 직선이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파악은 안 되죠. 2차 곡선인데 이건 차후에 너희들이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도록 하시고요. 자,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건데 반드시 접하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이 누가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으면요, 이렇게 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쌍만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자,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판별식이 0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1차하고 2차면 어떻게 풀기로 했으니까 그냥 대입하기로 했죠? 생각도 안 하고요. 대입합니다. 내가 y로 푸는 게 좀 거북스러우면 x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고요. 책은 y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 x라 쓰시고요. 여기 y 자리마다 k-x, y 자리마다 k-x. 체감은 좀 반대로 푸시면요. x에 관한 뭐가 나올까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2차 방정식을 판별식을 0 쓰시면은 바로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연립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오직 한 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경우인데요. 책에는 이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미주승계수가 x하고 y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x에 대한 판별식을 썼다 해서 원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책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y에 관한 판별식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쓰셔도 되고요. 책의 방법은 x를 없앴죠. y를 넘긴 겁니다. k-y 이렇게 써서 여기 x 자리에다가 얘만 집어넣어서 y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똑같이 판별식을 뭘 쓰는 겁니까? 0만 만들면 이 연립 방정식이 해내는 오로지 한 쌍을 갖게끔 k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 바로 밑에 확인 체크 215번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가진 아이들 중에 좀 업그레이드 해서요. 유제 문제 보세요. 215번 밑에 있죠, 바로. 자, 이걸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1분 정도는 인강이라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프리집을 읽으셔도 되고요. 합과 곱이 있네요. 해석을 잘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실근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중간고사는 215번처럼 나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언급했던 한 쌍의 해를 갖는다처럼 나는 대입을 하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한 별씩을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곱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x와 y는 새로운 2차 방정식 합자리 얘들아 이렇게 그 다음에 곱자리 이렇게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에 누가요? 이 x와 y는 실근이 되고요. 얘가 그냥 실근이니까 커도 실근이지만 같아도 실근이라고 배웠죠? 괜찮나요? 여기에서는 판별식이 0이면 되지만 여기에서는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됩니까? 이 아이가 그냥 0 이상이면 끝납니다. 해석이 이렇게 차이밖에 없습니다. 괜찮겠나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시험은 얘가 나옵니다. 별거 아니죠? 자, 필수예제 17번. 연립방정식도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연산하는 걸 떠나서 지금 요것처럼 활용 문제가 있는데요. 자, 얘네가 우리 기출문제 선생님이 벌써 나눠줘서 알겠지만 활용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어느 단원의 활용이 나오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중간고사 입장에서 보면 1순위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2차 방정식 활용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2, 3 쭉 활용 문제 순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얘는 한 3, 4등 정도 되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내는 학교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표현해도 되나? 뭐 어려운 거 친다면 2차 방정식의 활용에 있는 문제가 좀 많이 다른 여타들 문제보다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치중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지수를 써서 연립방정식으로 식 세우면 끝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표현할 물리량이 표현하니까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고요. 34라는 거 학습하시면 되죠.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니까 이렇게 먼저 쓰고요. 지름이 1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식 하나 더 표현을 하시고요. 13의 제곱. 자, 그럼 2개를 뭐 하시면 됩니까? 연립인데 1차고 2차니까 그냥 뭐 하시면 되나요?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 별거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요,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정말 많이 준비하세요. 연립방정식에서는요. 아셨죠? 되었나요?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17번. 다 푸신 분은 밑에 것도 풀어보고요.
자, 시간 관계상 계산은 우리 카메라를 끄고 하고요. 여기까지 조금 보관을 하세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좀 이따 계산은 같이 하겠습니다. 인강을 먼저 찍어 두십시다. 자, 오늘 수업의 테마는요, 위에다 적어놨죠? 공통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만 바꾼 거지 그냥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겁니다. 182페이지를 피세요. 지금 현재요.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2차 연립할 때 한쪽만 인수분해가 되면 끝난다고 얘기했었죠. 얘는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 인수분해를 하세요. 그냥 각자. 그래서 두 개씩 나오건 뭐 한 개, 두 개씩 나오건 두 개, 한 개씩 나오건 상관없이 그냥 답을 관찰해서 공통된 걸 쓰면 됩니다. 아셨죠? 기초적인 마인드가. 그런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 봅시다. 둘 다 안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최고차를 소거하던가 상수항을 소거해 보세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부터 여기 보세요. 어차피 두 개가 분명히 공통근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했겠죠. 그 답은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선생님이 알파를 쓰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유치하겠지만 좀 이따 문제 풀 때는 이게 상당히 위력을 많이 발휘하니까 보세요. 근이니까 여기 4개의 x자에다가 이 알파를 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는다고 이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까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따라와 보세요. 공통근이니까 집어넣으세요. 선생님 알파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x로 하시면 안 돼요?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자 보시면 최고차항을 먼저 날려볼 텐데요. 날려보세요. 빼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죠? 2알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파는 얼마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공동근이 그냥 나와버리죠. 그냥 단순하게 최고차를 소거했을 뿐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번에는 상수항을 소거해 보겠습니다. 상수항을 소거한다면 얘를 없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정말 위로가 대단합니다. 이거 핵분학급이랍니다. 지금 너무 기초라기 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이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6하고 10 최소 레수 30이니까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중학교처럼 곱해보세요. 5를 곱해가겠습니다. 5알파의 제곱이네요. 5를 곱하시면 5를 곱해주세요. 자, 3을 곱해주세요. 3알파의 제곱 3을 곱해주세요. 3을 곱하시고요. 자, 우리는 상수항을 제거하는, 즉 소거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요. 아무데나 빼세요. 이렇게요. 위에서 아래까지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는 얼마고? 0이고 또 알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인데요. 알파가 왜 0이 안 될까요? 알파를 여기다 0000 집어넣으면 값이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순물이 나오는데요. 그건 좀 제거시켜 주고요. 이렇게 공통근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인수분해가 되면 각자 인수분해 하세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는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왜? 위정계수를 써버리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 미리 줍니다. 안 되는 걸 미리 주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고차항을 소거하던가 상수항을 소거하세요. 아시겠죠? 그 방법이면 둘 다 답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요거 하나 나오고요. 수업한 것 중에서 요거 100%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 테마입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칠판을 한번 지워야 돼서요. 잠깐 정적이 흐를 텐데요. 그동안 182페이지 잠깐만 읽어보세요. 입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 잠깐만 읽어보세요.
자, 183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8번을 풀어볼 텐데요. 자, 지금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요. 밑에 유제 3개가 총 4개를 다 풀겠습니다. 여기는요. 오늘은 여기 때문에 수업하는 거라서요. 템포 하나 주제가 남아있는 부정방정식 요건 주말에 수업합니다. 아셨죠?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휴강했었죠. 그거 보강 마지막 날이라서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공부하면 중간고사 1차적인 내용 진도가 끝나고 다시 2차 형식으로 연습 문제 위주나 우리 기출문제 나눠준 거 있죠? 그걸 풀면서 나갑니다. 3월 한 달 동안은요. 4월달이 되면 교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힘든 문제를 할 겁니다. 아셨죠? 지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의를 할 거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두 2차 방정식의 공통, 말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냥 연립방정식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미정계수를 써서 둘 다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는 분명히 근이 있어야 됩니다. 공통근.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공통근이 있으니까 구하라고 했겠죠? 그럼 이 공통근은 그냥 알파라고 하세요. 너무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수학은 형식인데 형식. 자, 이렇게 구하시고 자, 상수항을 소구하실까 최고차항을 소구하실까. 물론 이것도 맞출 수 있겠죠. 2K 맞추면 되는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뭘 날려버리면 되니까 날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K-2알파 되셨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K-2는 0 이렇게 되고요. 뜻하지 않게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죠? 인수분해에 있어서 공통 인수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와서요. 이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 조심하세요. 여기 내용에 내가 어떤 결과물에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 아까처럼 0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얻은 거는 K가 2라는 사실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요거는 답입니다. 공통분을 받기 위한 K 값의 전제 조건을 구하는 거라서. 근데 얘가 말썽이죠? 이게 뭐지? 공통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어. 아니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다 0 돼버리니까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죠 여기? 1.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K. 마이너스 1 넣었었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얘들아. 얼마가 돼야 되나요? 마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것마저도 우리는 K로 변형을 시켜서 K 값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 1일 때도 우리는 공통분을 갖게 합니다. 그게 마 1이고요. K가 2일 때 공통분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다 또 여기다 2를 넣으세요. K에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통분이 나올 겁니다. 물론 근해 공식을 해야 되겠죠? 공통분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공통분을 갖게끔 하는 미정계수 K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K 값은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는 2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1이 나오네요. 괜찮을까요? 공통분을 갖는 방정식. 10자를 지워버립니다. 공통분을 갖는 방정식. 또 다른 말로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이것마저도. 아셨습니까? 도형 그리면 잘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뭘 푼 거냐면 필수예제 18번을 풀었는데요. 집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써줘야겠네요. 뭐 하는 건지. 자, 밑에 있는 3개를 연달아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통근을 갖도록 조사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뭐 한다고요? 알파를 집어넣으시고 2차항을 소거할 건지 상수항을 소거할 건지 결정하셔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자, 1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아무리 인강이라도요. 자, 공통근을 갖는데 K값은 0이 아니라고 조건에 나와 있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알파라고 지정을 하시고 집어넣어주세요. 알파. 근데 얘는요, 얘를 날려도 괜찮겠고 얘를 날려도 되면 여기 맞춰줬네요. 누구를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여기를 날려볼까요? 아까는 여기를 날렸으니까요. 이것도 저것처럼 양변에 K2 곱했으면 여기 날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맞춰줬으니까요. 2학년 이쪽을 풀겠습니다. 더하세요. 2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뭐 하시면 됩니까? 더해버리시면 끝났는데 여기 없어지죠? 자, 그러시면 더해버리면 얘 마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6알파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지만 알파의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0과 얼마가 나와요? 3 나옵니다. 인수분해 하시니까요. 자,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전제니까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어보세요. 5K는 0이니까 K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조건에. 하지 마세요. K는 0이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알파에다가 3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어이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쵸?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3. 자, K 값이 구해지죠? 자, K 값이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요. K 값이 얼마 구해집니까? 2분의 3 이렇게 구해지나요? 그러면 정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K는 2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한번 구해보세요. 방송 중에 불량자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자, 219번입니다. 방송을 정지시키고 풀어보세요. 지금은 0달에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하는 우리 공통분을 갖는 방정식, 말을 이렇게 멋있게 붙여서는 그렇지 그냥 하나의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아까 도형 푼 것처럼 수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활용이라 학교에서는 요거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활용 문제를. 아셨죠? 특히 219번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공통분을 무조건 뭐만 갖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아셨죠? 하나만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치하겠지만 공통분을 알파라고 또 지정하세요. 집어넣어야겠죠? 아니 그냥 x 있는 데서 풀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누구 입장에서 얘를 바라볼 거냐는 건데 알파 입장에서만 바라보셔야 되니까 그냥 알파를 집어넣어 주세요. 수학도 형식이니까 형식은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계속 이어나가시면 2차항을 소거할 건지 상수항을 소거할 건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상수항 소거 못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지저분해져서 2차항을 소거하세요.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빼시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3m 알파. 지금 그냥 바로 빼버리고 있습니다. 자, 빼버리고 있습니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자, 요거 공통이니까 보세요. 이건 바로 안 풀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m은 0이라는 정보 하나와 알파가 1이라는 정보가 나오는데요. m은 0, 얘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답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얘는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게끔 조사하는 거라서요. m에다 0 넣어보세요. m에다 0 넣으시면 x제곱은 플러스 1, x제곱은 플러스 1에서 두 개가 똑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두 개를 가져버리니까 얘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상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조건에서 아예 구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왜 안 구해집니까? 공통분이 두 개가 나와서 안 구해지는 겁니다. 알파가 1을 넣어보세요. 알파가 1이라는 건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죠. 그치? 그럴 때 우리는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라 m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를 1 넣어보세요. 그때 우리는 m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을 집어넣으시면 1 넣으시면 4m은 2m이니까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m값은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 공통분은 1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글을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m값과 그때 공통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보세요. 자, 조금 이따 정지시키고 풀고요. 요것만 풀고 오늘 인강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220번입니다. 자,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공통분을 갖는데 0이 아닌 공통분을 가져야 된다니까 공통분이 하나가 더 있나 봅니다. 그때 K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겁니다. 똑같이 형식은 지켜주세요.
공통분을 알파라고 쓰고요. 집어넣으시고 이렇게요. 얘를 알려주세요. 얘를 알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빼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빼시면 K도 날라가고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알파. 괜찮겠죠? 빼주세요. 얼마입니까? 9K는 0 이렇게 나옵니다. 되었죠? 자, 그러시면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알파의 값은 넘어가면 9K니까 3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풀었던 거하고 좀 다른데요? 좀 다르죠?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시간하고 그냥 덜렁덜렁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볼까요? 이 문제는요, 한 번만 더 대입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대입해주세요. 여기다가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K,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K 하시면 이거 자체가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괜찮겠습니까? 그럼 K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값 중에 0 되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누가? 공통근이요.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K 자리에다가 다시. 이 알파가 0이 되는지. 아시겠죠? 이 둘 중에 답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한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중간사 마무리. 오늘 한 거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했습니다. 아셨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활용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통분을 갖는 방정식 문제. 이건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상수항을 소거하면 되고 2차항을 소거하면 되고 답은 끝입니다. 이 문제가 아닌 도형의 그림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셨죠? 앞서서 그냥 기초적인 공통분이 아니더라도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이 돼야 되냐 아예 없어야 되냐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은 연립방정식에 대한 활용 문제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연습 문제 들어오시면 더 좋은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정방정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거 하나만 끝나면 중간고사가 끝나니까 열심히 개념원리 연습 문제까지 그냥 싹싹싹싹 사정없이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학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기 전에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